안녕하세요. 남성치과 유기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관치료에서 현미경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이스사의 현미경 엑스타로 300의 특징을 살펴보고 오스템에서 진행하는 미러워크 세미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관치료 영역에서의 현미경 활용입니다. 치과의 어느 분야에서 현미경을 많이 사용하는지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근관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이 치주, 보철, 외과 순이었습니다. 근관치료 분야에서 7개의 중대한 발전에 대해 유펜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현미경, 나이타이 파일, 울트라소닉 팁, 전자근관장 측정기, 시스템 B, 옵추라, MTA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현미경이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관치료에서 현미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미경을 사용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바로 확대, 조명, 그리고 인체공학적인 자세입니다. 미국 근관치료학회에서 2020년에 현미경과 다른 확대 도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필수 불가결하고 필요하며 근관치료의 결과를 좋게 하고 근관치료 전문의 뿐만 아니라 모든 치과의사에게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미경을 보존과 전문의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던 시절은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현미경을 사용하면 근관치료 결과가 좋아질까요? 2015년도 보고에 의하면 현미경을 사용하여 근관치료한 경우 6개월 후 힐링 레이트가 80.77%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12% 높고 1년 6개월 후에도 여전히 현미경을 사용한 쪽이 높았다고 합니다. 저는 현미경을 사용하며 근관치료를 하면 할수록 반드시 사용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관치료할 때는 일반적으로 8.5배, 즉 자이스 현미경 기준으로 1에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근관장을 재거나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할 때와 같이 넓은 시야가 필요할 때는 0.4 혹은 0.6에 놓고 사용하며 MB2를 찾거나 깊은 곳에 갈라진 근관을 찾을 때에는 1.6 혹은 2.5에 놓고 사용합니다. 현미경으로 하악 대구치를 각각 3.5배, 5.1배, 8.5배, 13.6배, 그리고 21.25배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배율이 높아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관치료의 모든 상황에서 현미경이 유용하지만 특히나 석회화되거나 놓친 근관을 찾거나 비정상적인 형태를 가졌거나 깊은 곳에서 갈라지거나 막힌 근관을 찾는 데 사용합니다. 74세 여환의 26번 치아인데요. 크랙으로 인해서 근관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수강이 석회화되어 거의 보이지 않고 근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날 팔라탈 근관만을 찾을 수 있었고 둘째 날 현미경을 보며 근관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현미경은 12.5배로 관찰하였습니다. 2분의 1 라운드 벌을 이용해서 MB 근관에 덴틴 칩이 쌓이는 곳을 조금씩 삭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 진행이 되면 XCR 월로 인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XCR 월도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요. 덴틴 칩이 쌓이는 곳을 지그시 누른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점점 치아에서 깊이 들어갈수록 바깥쪽으로 진행을 해야 퍼포레이션의 위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하면 프로테이퍼 골드 S2를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패시브하게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데까지만 무리하지 않고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핸드 파일을 이용해서 근관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관 충전을 완료한 치근단 방사선 사진이고요. 술전 수루 비교 사진입니다. 현미경이 없었다면 근관을 아예 찾을 수 없었을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펄프 스톤도 현미경으로 보면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주로 4번 롱쉔크 라운드벌을 로우 스피드 프릭션 그립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펄팔 플로어를 붓질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라이트 터치로 삭제를 하다 보면 펄프 스톤이 얇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펄팔 플로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볍게 붓질하듯이 삭제를 하다 보니까 툭 이렇게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주변에 펄팔 플로어도 좀 다듬어 주고요. 그 후에 스케일러로 와동을 깨끗하게 하고 관찰을 하면 펄프 스톤이 제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펄프 스톤을 제거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미경으로 근관 치료할 때 유용한 기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론트 서피스 미러인데요. 한앤크라트사의 릴렉스 FS 울트라라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론트 서피스 미러는 선명한 대신에 좀 어두운데 이 미러는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나와 있는 미러 중에 가장 밝고 손잡이 일체형으로 가볍습니다. 다만 모든 프론트 서피스 미러가 그렇듯이 스크래치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경 닦기로 쉐어 사이드에선 닦는 것이 좋고요. 세척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론트 서피스 미러는 오른쪽처럼 로듐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밝고요. 실제로는 이런 모습입니다. 같은 회사의 울트라 비전 FS도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이 제품은 미러 헤드만 따로 있기 때문에 손잡이에 연결할 수 있고요. 저는 미러 손잡이에 룰러가 있는 이 제품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현미경이 고배율이기 때문에 심도가 얕아서 손가락에 끼운 핑거 룰러가 초점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이 미러 핸들은 예전에는 유광이었는데 무광으로 바뀌었고 현재 데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미경 하에서 이 미러 핸들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근관장보다 1mm 길게 설정해서 10번 K 파일로 페이턴시를 확인하고요. 나이트 아이 파일에 근관장을 설정한 후에 미러를 보면서 근관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근관도 역시 러버 스탑을 조절해서 길이를 조절했고요. 현미경 하에서 나이트 아이 파일링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러는 개별 포장하여 멸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는 NSK사의 S-Max 피코를 사용합니다. 헤드가 작아서 미러를 덜 가리고 높이도 낮아서 작업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적인 핸드피스와 비교한 모습입니다. 개구량이 작은 환자분께도 매우 유용합니다. 로우 스피드 핸드피스는 프릭션 그립 타입을 사용합니다. 하이스피드 벌을 사용할 수 있어서 벌을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벌을 살짝 빼서 쓸 수도 있으며 진동이 훨씬 덜해서 환자분께서 편안해 하시고 아까 치수석을 제거하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치수강 바닥을 붓질하듯이 가볍게 쓸 수 있습니다. 이 핸드피스에 롱쉔크 카바이드 라운드 벌을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주로 4번, 2번, 2분의 1번을 많이 사용하는데 치수강 바닥을 쓸듯이 제거할 때는 4번, 근관 입구 부위를 다듬거나 찾아볼 때는 2번과 2분의 1번을 사용합니다. 작은 번호로 갈수록 현미경과 함께 사용해야 어디를 깎는지 보면서 깎을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코메트의 엔도트레이서는 라쳇 타입의 로우 스피드 핸드피스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31mm 그리고 34mm의 라운드 버입니다. 워낙 버가 길어서 시야 확보에 좋기 때문에 전치부 혹은 우상치 케이스에 가끔 사용할 일이 있어서 구비해 두시면 유용합니다. 미세한 부분 또는 이스무스를 삭제할 때 유용한 초음파 팁은 셀렉트 D사의 엔도 PS2를 사용합니다. 팁을 갈아 끼우는 것보다는 스케일러 바디를 통째로 갈아 끼우는 것이 편하고 시간이 절약되며 연결 부위에 파손 가능성도 적어지기 때문에 여분의 스케일러 바디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디클러스사의 캐널식은 메틸렌 블루입니다. 석회화가 심해서 어디가 근관 입구인지 알기 어려울 때 이 제품을 적용한 후에 수세하면 치수가 염색되어 파랗게 보이기 때문에 근관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이스사의 현미경 엑스타로 300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타로 300은 180도 튜브와 내장 풀 HD 카메라 그리고 미세 초점 조절이 가능한 렌즈가 기본 사양에 포함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180도 튜브는 45도 튜브에 비해 보다 편안한 자세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장된 풀 HD 카메라는 현미경을 사용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기록할 수 있게 해주며 아이패드와 전용 앱을 통해 촬영 및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아이패드로 체어사이드에서 환자분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고 아이패드가 없더라도 오른쪽에 보시는 리모컨을 통해 녹화와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200에서 430mm 범위 내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베리오스콥 230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현미경이나 환자분을 움직이지 않고도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작업 거리가 길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할 때도 그리고 어시스트가 재료나 기구를 건네줄 때에도 공간이 충분합니다.
표준 사양에서 엑스트로 300의 배율과 시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작업 거리가 길기 때문에 현미경과 치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서 다양한 배율과 시야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손으로 현미경의 위치를 조절하면서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현미경의 광량을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미경의 배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점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자이스 현미경에는 옵션으로 모라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닥터 아사드 모라에 의해 발명되었으며 현미경 바디를 좌우로 틀더라도 접안 렌즈는 수평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미경을 틀어서 볼 때 유용합니다. 만약 이 모라 인터페이스가 없다면 현미경이 틀어지면서 우리 몸도 같이 기울어져야 될 겁니다. 모라에는 이것 말고도 부가적인 장점이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문 렌즈와 접안 렌즈 사이의 거리를 더 확보할 수가 있어서 보다 편안한 자세로 진료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나 하악 대구치를 치료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엑스타로 300에서는 모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런 모습이고요. 자이스의 다른 현미경인 피코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비교해보면 모라가 없는 왼쪽은 환자에게 더 가까이 앉아야 하고 공간에 여유가 없는 반면 모라가 있는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환자분과 술자가 여유가 있어서 보다 편안한 자세에서 진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스타로 300에 있는 다양한 광학 옵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 글레어 모드입니다. 빛 반사를 최대한 억제하여 치아의 색조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루 라이트 모드는 오렌지 필터와 같이 레진의 광중압을 억제하지만 오렌지 필터에 비해 치아가 더 자연스럽고 백색을 띠게 되어 색조와 모양을 맞추기가 용이합니다. 26번 치아의 코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왼쪽은 오렌지 필터, 오른쪽은 엑스타로 300의 트루 라이트 모드입니다. 확실히 오른쪽이 백색광에 가까운 모습이고 현재 두 치아 모두 8배 정도로 비슷한 배율이지만 엑스타로 300이 조금 더 멀리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넓고 치아가 조금 작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로어블 레진을 채우는데요. 확실히 색조를 맞추기가 트루 라이트 모드 쪽이 용이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형광 모드는 요즘 유행하는 큐레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광원에서 405나노미터의 보라색 빛을 치아에 쏘는데 밴드 패스 필터를 거쳐서 우리 눈에 유해한 보라색은 보이지 않고 녹색과 붉은색만 보이게 됩니다. 치아 우식은 박테리아로 인한 디미네랄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부산물로 폴피린이 생성되는데 370에서 488나노미터 파장을 갖는 보라색과 파란색 사이에 빛을 쪼여주면 폴피린이 405나노미터의 최대 흡수값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 600에서 700나노미터에서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형광 모드에서는 이렇게 치아는 녹색으로 우식은 붉은색으로 보이며 맨 오른쪽 사진에서 우식 제거 후 붉은색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형광 모드에서는 치아와 레진을 구분하기도 용이합니다. 치경부에 수복된 레진이 형광 모드에서는 아주 밝은 녹색으로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형광 모드를 유용하게 사용한 증례입니다. 16번 치아에 구기측이 파절되어 첫날 근관 입구까지만 치수를 제거하고 코튼 펠렛을 넣고 레진으로 코어 수복을 해놓았습니다. 백색광 하에서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형광 모드 하에서는 이렇게 레진과 자연치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근관 아동을 형성하는데요. 핸드피스 라이트 하에서도 충분히 치아와 레진은 식별이 가능했고 빠르고 안전하게 근관 아동을 다시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형광 모드가 없었다면 치아와 레진의 색조가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근관 아동을 다시 형성하는데 상당하게 시간이 소요되었을 텐데요. 형광 모드에서 레진과 치아의 구분이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하게 근관 아동을 다시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엑스타로 300을 구매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구성은 기본 사양의 모라 인터페이스와 익스텐션 튜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 사이의 거리가 넓어져서 편안하게 진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엑스타로 300의 기본 사양은 바퀴가 달린 플로어 스탠드인데
암이 다소 짧은 편이기 때문에 체어의 왼쪽에 두고 쓰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특히나 오스템 K3 체어와 함께 사용했을 때 현미경의 다리 부분이 체어의 타구대 쪽으로 쏙 들어가서 공간 활용이 극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만약 현미경을 체어의 오른쪽에 두고 사용하셔야 한다면 바닥에 아예 고정시키는 플로어 마운트 타입으로 하게 되면 암의 길이가 약 40cm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입 시에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장이나 벽에 고정시켜도 바닥에 고정한 것과 동일하게 암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구입 시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천장이나 벽에 진동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층에 헬스장이 있다거나 대형 화물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변에 치과가 위치한다면 진동 때문에 현미경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스템에서 진행하는 미러워크 세미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러워크는 근관 와동 형성 시 미러를 보고 삭제하는 과정을 지칭합니다. 미러워크 세미나는 라성호 원장님께서 처음으로 제안하셨으며 2017년 7월부터 서울미소치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 9월과 10월 라성호 원장님 지도하에 진행되는 마지막 미러워크 세미나에 수강생 신분으로 참석하여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러워크 세미나는 2번의 주말 총 4일에 걸쳐 현미경을 보면서 근관 와동을 형성하고 근관을 찾는 실습에 집중합니다. 현미경을 보면서 근관 와동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근관 치료는 와동 형성에서 대부분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와동 형성이 부족하면 근관을 찾지 못하게 되고 지나치면 치아의 구조가 약화되므로 적절한 형태와 크기로 와동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버가 어느 부위를 삭제하는지 뚜렷하게 보여야 하고 미러와 핸드피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연습해야 합니다. 손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이론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뻗티나 헤비 바디를 이용하여 발거치를 덴티폼에 매몰합니다. 다음으로 사진과 같은 마운트에 덴티폼을 고정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높이 조절 가능한 의자에서 실제 환자를 보는 것과 같은 자세로 실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보면서 이 부분을 수정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형성한 와동도 다 같이 보면서 적절한 와동 형태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습 중 촬영하는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와동 형성 과정을 판단할 수 있고 미러워크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내 와동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진행한 미러워크 세미나는 오스템 본사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간이 넓고 층고가 높으며 창문이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실습합니다. 세미나 진행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7분의 선생님과 함께 실습하였으며 현미경을 처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인데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올바른 자세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제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이스 현미경, VDW 레시프록 실버 엔도모터, 프론트 서피스 미러, 롱쉔크 카바이드 라운드버와 전기 모터 등 실습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모든 기구 재료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미러워크 세미나는 다른 세미나와 비교했을 때 실제 치과에서 사용하는 현미경을 사용하여 실제 환자를 보는 자세로 실제 치아의 근관 와동 형성을 집중적으로 실습하는 유일한 세미나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 후에는 현미경을 경험하고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미러 뷰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된 실습으로 근관 와동 형성에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치과에 현미경이 없는데 현미경을 이용해서 실습하는 세미나가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미러워크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선생님께서 이러한 후기를 블로그에 남겨주셨습니다. 같은 선생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것인데 실습 중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스스로를 평가하고 되돌아볼 수 있으며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난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하고 나면 그 전하고는 다른 사람이 돼 있던데.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대사인데요.
현미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것과 한 번이라도 본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미러워크 세미나에서 꼭 한번 현미경을 경험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